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평범한 직장 여성 한 명이 차를 몰고 가던 중 갑자기 보험 사기범 3명에게 둘러싸여 협박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조용히 트렁크 문을 여는 순간 세상에서 가장 무서워하던 남자들이 비명을 지르며 도망치기 시작했습니다. 도대체 그 트렁크 안에는 무엇이 들어있었고 이 여성의 정체는 무엇이었을까요? 오늘은 겉모습만 보고 상대를 함부로 판단했다가 인생 최대의 실수를 저지른 사기범들의 실화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지금 시작합니다. 이른 아침 7시 30분 서울 강남구의 한적한 도로에서 서유리 씨는 평소와 다름없이 출근길에 올랐습니다. 35세의 유리 씨는 어느 회사에나 있을 법한 평범한 직장 여성이었습니다. 단정한 단발머리에 깔끔한 블라우스 차림, 그리고 늘 조용하고 차분한 성격으로 동료들 사이에서도 말수적은 선배로 통했습니다. 유리 씨가 몰고 있던 은색 소나타는 3년 된 중고차였습니다. 특별할 것 없는 평범한 차였지만 시트 옆에 작은 키링 하나가 달려 있었습니다. 언뜻 보기에는 그냥 일반적인 키링 같았지만 자세히 보면 특이한 문양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아무도 알지 못했습니다. 그날 아침도 유리 씨는 잔잔한 클래식 음악을 들으며 여유롭게 운전하고 있었습니다. 신호등에 멈춰 설 때마다 스마트폰으로 뉴스를 확인하고 가끔 지나가는 길거리 고양이를 보며 작은 미소를 짓는 모습이 참으로 평범했습니다. 회사 동료들이 보면 역시 유리 선배답네라고 말할 법한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평범한 아침이 갑자기 뒤바뀌게 되었습니다. 신호등이 파란불로 바뀌어 유리 씨가 천천히 출발하려는 순간 옆 차선에서 검은색 소나타 한 대가 갑자기 끼어들었습니다. 너무 급작스러운 움직임이었습니다. 유리 씨는 급히 브레이크를 밟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쾅! 하는 소리와 함께 두 차량이 부딪혔습니다. 다행히 속도가 빠르지 않아서 큰 사고는 아니었지만 유리 씨의 차 옆면에 움푹 들어간 자국이 생겼습니다. 유리 씨는 깊은 숨을 한 번 쉬고 차에서 내려 상황을 확인하려 했습니다. 그런데 상대방 차에서 내린 사람들을 보는 순간 유리 씨는 직감적으로 이것이 단순한 교통사고가 아니라는 것을 알아챘습니다. 3명의 남성이 차에서 내렸는데 그들의 표정과 움직임에서 뭔가 이상한 기운이 느껴졌습니다. 특히 맨 앞에 선 남성은 선글라스를 끼고 있었고 팔에는 문신이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유리 씨는 마음속으로 이상하다고 생각했지만 겉으로는 전혀 내색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평소보다 더 침착한 모습으로 차에서 천천히 내렸습니다. 그리고 상대방을 향해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치신 곳은 없으시죠? 보험사에 연락해서 처리하겠습니다. 하지만 상대방의 반응은 예상과 전혀 달랐습니다. 선글라스를 낀 남성이 유리 씨를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비웃는 듯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2명의 남성들과 눈짓을 주고받았습니다. 유리 씨는 그 순간 이들의 의도를 정확히 파악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침착함을 잃지 않았습니다. 보험사 연락이라고. 선글라스를 낀 남성이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아가씨, 그럴 필요 없어. 우리끼리 조용히 처리하자고. 그의 이름은 이정철, 41살의 보험 사기 전과 3범이었습니다. 그는 유리 씨가 여성 혼자라는 점을 노린 것이었습니다. 시간 아깝게 하지 말고 지금 여기서 현금으로 100만 원만 주면 깔끔하게 끝내자. 어차피 여자 운전이 그렇지 뭐. 유리 씨는 그 순간 이상한 감정이 올라오는 것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겉으로는 여전히 차분한 모습을 유지했습니다. 죄송하지만 정당한 절차대로 처리하고 싶습니다. 경찰에 신고할게요. 유리 씨가 핸드폰을 꺼내려 하자 정철이 성큼 다가서며 협박조로 말했습니다. 야, 아가씨. 그러지 말고 좋게 얘기하자고. 경찰 부르면 더 복잡해져. 너도 귀찮고 나도 귀찮고. 그 순간 옆에 있던 마른 체형의 남성 김진욱이 은근히 차 주변을 서성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3번째 남성은 뒤쪽에서 계속 주위를 살피며 망을 보고 있었습니다. 유리 씨는 이들의 움직임을 주의 깊게 관찰했습니다. 정철의 자세, 진욱의 시선 처리, 그리고 3번째 남성의 위치 선정까지. 이 모든 것이 전형적인 위협 상황의 포메이션이라는 것을 그녀는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직 그 이유를 밝힐 때는 아니었습니다.
정말 죄송한데요. 저는 정해진 절차대로만 하고 싶어요. 유리 씨가 다시 정중하게 말하자 정철의 목소리가 한 옥타브 낮아졌습니다. 아가씨, 세상이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아. 여자 혼자서 이런 일 당하면 더 큰 문제 생길 수 있다고. 그 순간 진욱이 정철에게 다가가 귓속말을 했습니다. 형, 저 여자 좀 이상한데요. 보통 여자들은 이런 상황에서 벌써 울거나 떨었을 텐데. 하지만 정철은 진욱의 말을 무시했습니다. 지금까지 수십 번의 보험 사기를 성공시켜온 그에게는 자신감이 넘쳤습니다. 자, 아가씨.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말할게. 지금 현금 100만 원 주면 끝. 아니면. 정철이 말끝을 흐리며 위협적인 눈빛을 보냈습니다. 그리고는 고의로 유리 씨의 차를 발로 한 번 더 찼습니다. 이런 식으로 더 망가질 수도 있어. 유리 씨는 그 순간 깊은 숨을 한 번 쉬었습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참을 만큼 참았다. 하지만 겉으로는 여전히 침착한 모습이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제가 차에서 돈을 가져올게요. 정철과 진욱은 서로 눈빛을 주고받으며 만족스러워했습니다. 역시 여자는 여자구나. 조금만 겁주면 바로 굴복해. 하지만 그들은 곧 자신들이 얼마나 큰 실수를 저질렀는지 깨닫게 될 것이었습니다. 유리 씨가 차 쪽으로 걸어가는 모습을 보며 정철이 동료들에게 말했습니다. 봐라, 결국 굴복하잖아. 여자들은 다 똑같아. 조금만 압박하면 바로 돈 내놔. 그들은 이미 승리를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유리 씨의 걸음걸이에는 뭔가 다른 점이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조금 위축되어 보였던 어깨가 점점 펴지고 있었고 걸음의 리듬도 달라지고 있었습니다. 마치 다른 사람으로 변해가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저 여자, 뭔가 이상하지 않아? 진욱이 다시 불안해하며 말했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이런 상황에서 더 주춤거리는데. 하지만 정철은 여전히 자신만만했습니다. 걱정 마. 어차피 여자 혼자 뭘 할 수 있겠어. 유리 씨는 자신의 차로 다가가며 마음속으로 계산을 시작했습니다. 3명. 전형적인 삼각 포지션. 리더는 정면 위협형. 두 번째는 측면 견제형. 세 번째는 후방 차단형. 이런 분석이 자연스럽게 나오는 것은 그녀가 평범한 직장인이 아니기 때문이었습니다. 차에 도착한 유리 씨는 문을 열고 안전벨트를 천천히 풀었습니다. 그리고 시트 옆에 달린 작은 키링을 한번 만져보았습니다. 그 키링에는 707이라는 숫자와 함께 독수리 문양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이것은 대한민국에서 가장 정예부대로 알려진 707특 임대의 상징이었습니다. 빨리 안 가져와. 정철이 뒤에서 재촉했습니다. 하지만 유리 씨는 전혀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욱 차분하게 움직였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그래, 이제 보여줄 때가 됐군. 유리 씨가 차 안에서 뭔가를 찾고 있는 동안 진욱은 자신들의 차 트렁크로 슬금슬금 이동했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트렁크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로프, 렌치, 그리고 몇 가지 위험용 도구들이 들어있었습니다. 이들이 단순한 보험 사기범이 아니라 더 심각한 범죄를 저지를 준비가 되어 있다는 증거였습니다. 형, 준비됐어요. 진욱이 정철에게 작은 소리로 말했습니다. 정철은 고개를 끄덕이며 유리 씨 쪽으로 다가갔습니다. 아가씨, 뭐 하는 거야? 돈 찾는 게 그렇게 오래 걸려. 목소리에 짜증이 섞여 있었습니다. 유리 씨는 여전히 차 안에서 천천히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돈을 찾는 것이 아니라 주변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백미러를 통해 뒤쪽 남성의 위치를 확인하고 사이드미러로 진욱의 움직임을 관찰했습니다. 그리고 정철이 점점 가까워지는 것도 정확히 계산하고 있었습니다. 아, 지갑이 어디 있는지 잘 안 보이네요. 유리 씨가 일부러 시간을 끌었습니다. 사실 그녀는 이미 다음 상황을 모두 예측하고 있었습니다. 이들의 패턴, 움직임, 그리고 의도까지 모든 것이 훤히 보였습니다. 정철은 참을성을 잃고 직접 차 문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야, 그냥 나와. 내가 직접 확인할게. 그리고는 유리 씨의 팔을 잡으려고 손을 뻗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유리 씨가 갑자기 차에서 나왔습니다. 움직임이 생각보다 빨랐습니다. 죄송해요. 찾았어요. 유리 씨는 여전히 정중한 말투였습니다. 하지만 정철은 뭔가 이상함을 느꼈습니다. 유리 씨의 눈빛이 처음과 달라졌습니다. 더 날카롭고
더 차분했습니다. 마치 모든 상황을 통제하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그런데 말이에요. 유리 씨가 말을 이었습니다. 혹시 이런 일을 자주 하시나요? 갑작스러운 질문에 정철이 당황했습니다. 뭔 소리야? 무슨 일을 자주 한다고? 이렇게 일부러 사고를 내서 합의금을 받아내는 일 말이에요. 유리 씨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분했지만 뭔가 다른 무게감이 실려 있었습니다. 아까부터 보니까 너무 익숙하시더라고요. 움직임이나 대화 패턴이. 정철은 순간 당황했습니다. 하지만 곧 화를 냈습니다. 야, 너 지금 뭔 소리 하는 거야? 사고는 너가 낸 거잖아.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그냥 돈만 내고 조용히 끝내라고. 그때 진욱이 트렁크에서 뭔가를 들고 다가왔습니다. 렌치였습니다. 형, 그냥 다른 방법으로 해요. 이 여자 너무 말이 많아. 위협적인 말투였습니다. 유리 씨는 렌치를 든 진욱을 보고도 전혀 동요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고개를 살짝 기울이며 말했습니다. 그런 걸로 뭐 하시려고요? 너무나 평범한 말투여서 진욱이 오히려 당황했습니다. 뭐 하긴 뭐 해. 말 안 들으면 어쩔 수 없지. 진욱의 목소리에 떨림이 있었습니다. 왜인지 이 여성 앞에서는 위축되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때 뒤에 있던 세 번째 남성이 다가와서 말했습니다. 형들, 이상해요. 이 여자 뭔가 다른 것 같은데. 하지만 정철은 이미 화가 머리끝까지 올라 있었습니다. 닥쳐. 여자 하나 못 다루냐? 정철이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리고 유리 씨에게 다가가며 말했습니다. 마지막 경고다. 지금 당장 100만 원 내놔. 안 그러면 어떻게 하실 건데요? 유리 씨가 반문했습니다. 목소리는 여전히 차분했지만 뭔가 다른 기운이 느껴졌습니다. 마치 이 상황을 완전히 장악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정철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이 미친년이. 그리고는 유리 씨의 어깨를 밀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유리 씨가 한 걸음 뒤로 물러났습니다. 움직임이 너무나 자연스럽고 정확했습니다. 손대지 마세요. 유리 씨의 목소리가 한 옥타브 낮아졌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경고의 뉘앙스가 들어갔습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릴게요. 지금 그만두시면 큰 문제 없이 끝날 수 있어요. 하지만 정철은 이미 이성을 잃었습니다. 큰 문제 없이? 너가 뭔데 나한테 큰 문제 운운하냐? 그리고는 주먹을 쥐고 유리 씨를 위협했습니다. 야, 너 정말 죽고 싶냐? 유리 씨는 그 순간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정말 끝까지 가려고 하는구나. 그녀는 이제 더 이상 참을 이유가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알겠습니다. 유리 씨가 말했습니다. 그럼 제가 가진 걸 보여드릴게요. 그리고는 천천히 자신의 차 뒤쪽으로 걸어갔습니다. 트렁크 쪽으로 말입니다. 정철과 진욱 그리고 세 번째 남성은 유리 씨를 따라갔습니다. 드디어 돈을 가져오나 보다 생각하면서 말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곧 자신들이 평생 가장 큰 실수를 저질렀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이었습니다. 유리 씨가 트렁크 앞에 서자 3명의 남성들이 그 주변을 둘러쌌습니다. 정철은 승리를 확신하며 비웃었습니다. 그래, 이제야 정신 차렸네. 처음부터 이렇게 나올 걸 그랬어. 진욱도 렌치를 손에 쥔 채 옆에서 위협적인 자세를 취했습니다. 하지만 유리 씨는 전혀 다른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트렁크 손잡이에 손을 올리고 잠시 멈췄습니다. 그리고 세 남성을 차례로 바라보며 마지막 기회를 주었습니다. 정말 마지막으로 묻겠습니다. 지금이라도 그만두실 생각 없으세요? 뭔 개소리야? 정철이 화를 냈습니다. 빨리 열어. 시간 끌지 말고. 그의 목소리에는 초조함이 섞여 있었습니다. 주변에 사람들이 지나다니기 시작했고 너무 오래 끌면 누군가 신고할 수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유리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천천히 트렁크 열쇠를 눌렀습니다. 삑 하는 소리와 함께 트렁크 잠금이 해제되었습니다. 그 순간 시간이 정지된 것 같았습니다. 유리 씨의 손이 트렁크 뚜껑에 닿았습니다. 정철과 진욱 그리고 세 번째 남성 모두가 트렁크 안을 들여다보려고 몸을 앞으로 기울였습니다. 그들은 지갑이나 핸드백 또는 현금이 들어있을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하지만 트렁크가 열리는 순간 모든 것이 달라졌습니다. 트렁크 안에는 돈이 아니라 완전히 다른 것들이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검은색 전술복이 깔끔하게 접혀져 있었고
그 옆에는 각종 전문 장비들이 정확한 위치에 배치되어 있었습니다. 방탄복, 전술 헬멧, 그리고 여러 가지 통신 장비들까지. 가장 눈에 띄는 것은 트렁크 한쪽에 걸려있는 군복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군복 가슴팍에는 707특임대라는 패치가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그 옆에는 각종 훈장과 인증서들이 투명 케이스에 보관되어 있었습니다. 정철은 처음에 무엇을 보고 있는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에이, 이게 뭐야? 그의 목소리가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진욱도 렌치를 든 손이 점점 내려갔습니다. 세 번째 남성은 아예 한 걸음 뒤로 물러났습니다. 유리 씨는 트렁크 앞에 서서 조용히 말했습니다. 제가 누구인지 궁금하셨죠? 목소리가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더 이상 위축되거나 당황한 평범한 여성의 목소리가 아니었습니다. 차분하지만 강한 의지가 담긴 목소리였습니다. 정철은 트렁크 안의 내용물을 보고 점점 얼굴이 하얘졌습니다. 707특임대라는 이름을 모르는 한국 남성은 거의 없었습니다. 대한민국 최정예 특수부대, 그리고 그곳의 교관이라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는 잘 알고 있었습니다. 설마. 진욱이 말을 더듬기 시작했습니다. 이거 가짜 아니야? 코스프레 용품 아니야? 하지만 그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전혀 없었습니다. 트렁크 안의 장비들이 너무나 진짜 같았고 정리 상태도 일반인이 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었습니다. 유리 씨는 트렁크에서 작은 수첩 하나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정철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제 신분증입니다. 확인해 보세요. 수첩을 열자 국방부 발행 신분증이 나왔습니다. 서유리, 707특임대 전임교관, 현 국방부 특별훈련 프로그램 민간 강사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정철은 그 신분증을 보는 순간 다리에 힘이 빠졌습니다. 이것은 농담이나 거짓이 아니었습니다. 진짜였습니다. 자신들이 지금까지 협박하고 위협했던 상대가 대한민국에서 가장 위험한 사람 중 하나였던 것입니다. 미쳤다. 세 번째 남성이 중얼거렸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뭘 한 거야? 그는 이미 도망갈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유리 씨는 신분증을 다시 트렁크에 넣고 말했습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제가 왜 이런 장비들을 차에 가지고 다니는지 궁금하지 않으세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이상한 여유가 있었습니다. 진욱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왜 가지고 다니는 거예요? 그는 이미 렌치를 바닥에 떨어뜨렸습니다. 요즘 보험 사기범들이 너무 늘어나서요. 유리 씨가 대답했습니다. 그래서 특별 단속반이 꾸려졌어요. 저도 그 단속반 소속이고요. 이 말은 사실이 아니었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충분히 설득력이 있었습니다. 정철은 그 순간 모든 것을 이해했습니다. 처음부터 이상했던 유리 씨의 행동, 전혀 무서워하지 않는 태도, 그리고 상황을 장악하고 있는 것 같은 느낌까지 모든 것이 이제 설명되었습니다. 그리고 유리 씨가 트렁크에서 작은 카메라 하나를 꺼내며 말했습니다. 처음부터 모든 것이 녹화되고 있었어요. 여기에도, 차에 있는 블랙박스에도, 그리고 그녀가 자신의 옷깃을 가리켰습니다. 여기에도 소형 카메라가 달려있거든요. 세 남성의 얼굴은 이미 파란색이 되어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기록되었다는 것은 변명의 여지가 없다는 뜻이었습니다. 보험 사기 시도, 협박, 위협, 심지어 흉기 소지까지 모든 것이 증거로 남아있었습니다. 자, 유리 씨가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이제 선택하세요. 순순히 따라오실래요? 아니면 제가 직접 모실까요? 아니야. 이건 꿈이야. 꿈이라고. 정철이 중얼거리며 뒷걸음질 쳤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앞에는 707특임대 출신의 서유리가 서 있었고 트렁크에는 그녀의 정체를 증명하는 모든 것들이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유리 씨는 트렁크에서 작은 통신기 하나를 꺼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기다린 이유가 있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더 이상 평범한 직장인의 목소리가 아니라 훈련받은 전문가의 목소리였습니다. 사실 여러분들을 며칠 전부터 추적하고 있었거든요. 진욱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추적이요? 그는 이제 완전히 겁에 질린 상태였습니다. 렌치는 이미 땅에 떨어진 지 오래였습니다. 네, 여러분들이 지난주에 강서구에서 저지른 사건, 그 전주에 송파구에서 한 일, 그리고 한 달 전 마포구에서의 보험 사기까지 유리 씨가 차근차근 설명했습니다.
모든 것이 기록되어 있어요. 피해자들의 신고도 접수되었고요. 정철의 다리가 완전히 풀렸습니다. 그들이 저지른 모든 범죄가 이미 파악되어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럼 처음부터 우리를 잡으려고. 그의 목소리는 이미 울음에 가까웠습니다. 정확히는 현행범으로 잡으려고 했어요. 유리 씨가 답했습니다. 이전 사건들은 증거가 부족했거든요. 하지만 오늘은 다르죠.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것이 녹화되었으니까요. 그때 세 번째 남성이 갑자기 뛰기 시작했습니다. 도망치려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유리 씨는 전혀 당황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작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정말 그러시겠어요? 유리 씨가 한 걸음 내딛는 순간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겉보기에는 평범한 직장 여성이었던 그녀의 움직임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마치 다른 사람이 된 것처럼 정확하고 빠른 움직임으로 도망치는 남성을 추격했습니다. 불과 10m도 뛰지 못한 채 세 번째 남성은 유리 씨에게 붙잡혔습니다. 그녀는 정확한 관절 기법으로 그를 제압했습니다. 아야, 아파요. 놓아주세요. 남성이 비명을 질렀지만 유리 씨의 움직임은 정확하고 확실했습니다. 정철과 진욱은 그 모습을 보고 완전히 얼어붙었습니다. 지금까지 자신들이 얼마나 큰 실수를 저질렀는지 확실히 깨달았습니다. 707특임대 교관이라는 것이 단순한 호칭이 아니라는 것을 몸으로 체험한 것입니다. 유리 씨는 세 번째 남성을 제압한 후 천천히 정철과 진욱에게 다가왔습니다. 이제 여러분 차례예요. 순순히 따라오실 건가요? 그녀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분했지만 거부할 수 없는 압박감이 있었습니다. 저희가 잘못했어요. 진욱이 먼저 항복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몰랐어요. 그는 거의 울음을 터뜨릴 지경이었습니다. 정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제발 용서해주세요. 저희가 미쳤어요. 진짜 미쳤어요. 그의 목소리에는 더 이상 협박하던 때의 기세가 전혀 없었습니다. 유리 씨는 그들의 모습을 보며 작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용서는 법원에서 구하세요. 그리고 통신기를 작동시켰습니다. 여기 교통과 박순경님 계신가요? 네, 서유리입니다. 현행범 검거했습니다. 통신기에서 놀란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유리 교관님, 정말이세요? 어디 계세요? 상대방도 유리 씨를 알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강남구 테헤란로 5거리 근처입니다. 보험 사기범 3명, 협박 및 공갈미수, 흉기 소지까지 현행범으로 검거했어요. 유리 씨의 보고는 정확하고 간결했습니다. 지금 바로 갑니다. 5분이면 도착해요. 통신기 너머에서 긴급 차량 사이렌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정철은 그 사이렌 소리를 듣고 완전히 절망했습니다. 끝났다. 완전히 끝났어. 그는 주저앉으며 고개를 떨어뜨렸습니다. 지금까지의 자신만만했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유리 씨는 3명을 한 곳에 모아놓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동안 속인 피해자들을 생각해보세요. 혼자 운전하던 여성들, 노인분들, 그리고 사회 초년생들까지 얼마나 무서웠을까요? 그녀의 말에 세 남성은 아무 대답도 할 수 없었습니다. 실제로 그들은 약해 보이는 사람들만 골라서 범죄를 저질러 왔던 것입니다. 특히 여성 혼자 있을 때 이런 식으로 협박하는 것. 유리 씨의 목소리에 차가운 분노가 섞였습니다. 정말 비겁한 짓이죠. 그때 멀리서 경찰차 사이렌 소리가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곧 이 모든 상황이 정리될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유리 씨에게는 아직 할 일이 더 남아 있었습니다. 그녀는 휴대폰을 꺼내 어딘가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네, 상사님. 서유리입니다. 계획대로 진행되었어요. 이들 뒤에 있는 조직 정보도 확보했고요. 전화를 받는 상대방에게 뭔가 중요한 보고를 하고 있었습니다. 정철은 그 통화 내용을 듣고 더욱 절망했습니다. 이들 뒤에 더 큰 조직이 있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단순히 운이 나빠서 걸린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계획된 함정에 빠진 것이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뒤처리는 제가 깔끔하게 하겠어요. 유리 씨가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리고 3명을 다시 바라보았습니다. 여러분들 덕분에 더 큰 물고기를 잡을 수 있을 것 같네요. 경찰차가 도착하기 직전 유리 씨는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다음에는 상대를 좀 더 잘 보고 시작하세요. 물론 다음이 있을지는 모르겠지만요. 경찰차 2대가
사이렌을 울리며 현장에 도착했습니다. 차에서 내린 박준수, 순경은 상황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3명의 남성이 한 곳에 모여 앉아 있고 그 앞에는 정장 차림의 여성이 서 있었습니다. 하지만 더 놀라운 것은 그 여성의 정체였습니다. 유리 교관님. 박순경이 반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정말 오랜만이에요. 여기서 뵙다니. 그는 경찰대학 시절 유리 씨에게 특수훈련을 받았던 경험이 있었습니다. 유리 씨는 박순경에게 작은 인사를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준수 씨. 잘 지내셨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다시 평소의 부드러운 톤으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상황을 완전히 장악하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네, 덕분에 잘 지내고 있습니다. 박순경이 대답한 후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그런데 이 상황은? 그는 바닥에 떨어진 렌치와 함께 모여 앉은 3명의 남성들을 보며 상황 파악을 시도했습니다. 보험 사기 현행범입니다. 유리 씨가 간단히 설명했습니다. 일부러 사고를 내서 합의금을 받아내려 했고 협박과 위협도 있었어요. 모든 과정이 녹화되어 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차량 블랙박스와 몸에 부착된 소형 카메라를 가리켰습니다. 박순경은 전문적으로 상황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용의자들 신원 확인부터 하겠습니다. 그는 정철에게 다가가 신분증을 요구했습니다. 정철은 떨리는 손으로 지갑을 꺼냈습니다. 이정철입니다. 그의 목소리는 이미 기운이 없었습니다. 박순경이 신분증을 확인하더니 무전기를 켰습니다. 신원 조회 요청합니다. 이정철, 주민번호. 잠시 후 무전기에서 응답이 왔습니다. 보험 사기 전과 3범, 현재 집행유예 중이네요. 박순경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진욱과 3번째 남성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모두 관련 전과가 있었고 특히 진욱은 폭력 전과까지 있었습니다. 박순경은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전형적인 상습범들이네요. 유리 씨는 박순경에게 USB 하나를 건네주었습니다. 여기에 모든 증거가 들어있어요. 사고 유발 장면부터 협박, 위협, 흉기 소지까지 모든 것이 녹화되어 있습니다. USB 안에는 정말로 처음부터 끝까지의 모든 상황이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이 정도면 현행범 체포에 문제 없겠네요. 박순경이 동료 경찰관들과 함께 3명을 연행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수갑을 채우는 과정에서 정철이 마지막으로 애원했습니다. 교관님, 정말 죄송합니다. 저희가 정말 잘못했어요. 그의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후회가 담겨 있었습니다. 제발 한 번만 봐주세요. 하지만 유리 씨의 대답은 단호했습니다. 저한테 사과할 일이 아니에요. 그동안 여러분들이 피해를 입힌 모든 분들에게 사과하세요. 그녀는 감정적이지 않았지만 확고한 의지를 보였습니다. 진욱도 마찬가지로 애원했습니다. 저희 정말 다시는 안 할게요. 진짜로요. 하지만 그들의 전과 기록을 보면 이런 약속을 몇 번이나 했었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박순경이 연행을 위해 3명을 경찰차로 이동시키는 동안 주변에 구경꾼들이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누군가가 휴대폰으로 상황을 촬영하고 있었습니다. 와, 저 언니 완전 멋있다. 한 젊은 여성이 감탄했습니다. 여자 혼자 있는데 저런 남자들한테 당하지 않고 오히려 잡아버리다니. 진짜 영화 같네. 다른 구경꾼이 말했습니다. 보험 사기범들 완전 제대로 걸렸네. 사람들의 반응은 대부분 유리 씨를 지지하는 쪽이었습니다. 유리 씨는 구경꾼들의 시선을 의식하며 박순경에게 조용히 말했습니다. 마무리는 제가 할게요. 현장 정리도 필요하고요. 그녀는 아직 처리해야 할 일들이 더 있다는 듯한 표정이었습니다. 네, 교관님. 혹시 추가로 필요한 게 있으면 연락주세요. 박순경이 명함을 건네주었습니다. 그리고 정말 고생하셨어요. 이런 사람들 때문에 시민들이 얼마나 고생인지. 경찰차가 3명의 범인들을 태우고 떠나간 후 현장은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유리 씨는 자신의 차량 손상 부위를 확인하고 보험사에 정당한 사고 처리 신고를 했습니다. 하지만 그녀에게는 아직 중요한 전화가 하나 더 남아 있었습니다. 휴대폰을 꺼내 특정 번호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네, 최 과장님, 서유리입니다. 전화를 받은 상대방은 국방부의 고위 관계자 같았습니다. 예상대로 진행되었습니다. 이들 뒤에 있는 조직 정보도 확보했어요. 전화 너머에서 만족스러워하는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수고했네. 그럼 다음 단계로 넘어가도 되겠어? 네, 준비 완료했습니다.
유리 씨의 대답에는 자신감이 가득했습니다. 더 큰 물고기들이 곧 올라올 거예요. 전화를 끄는 유리 씨는 트렁크를 다시 정리했습니다. 모든 장비들을 원래 자리에 놓고 707특임대 패치가 달린 군복도 깔끔하게 접어 넣었습니다. 그리고 트렁크를 닫는 순간 그녀는 다시 평범한 직장 여성의 모습으로 돌아갔습니다. 주변 구경꾼들은 여전히 유리 씨를 신기하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이미 그들의 시선에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오늘의 임무는 완료되었고 이제 다음 단계를 준비할 시간이었습니다. 차에 타기 전 유리 씨는 한 번 더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평범한 도로, 평범한 사람들, 평범한 일상. 하지만 그 속에서 벌어지는 범죄들을 막는 것이 그녀의 사명이었습니다. 구경꾼들이 흩어진 후 유리 씨는 차 안에서 또 다른 전화를 받았습니다. 화면에는 최 상사라는 이름이 떠 있었습니다. 국방부 보안과장이자 유리 씨의 전 상관이었습니다. 유리야, 뉴스 봤다. 전화기 너머로 중년 남성의 굵직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또 나섰구나. 목소리에는 걱정과 자랑스러움이 동시에 섞여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상사님. 유리 씨가 정중하게 답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건은 계획된 작전이었어요. 개인적인 감정으로 행동한 게 아닙니다. 그래, 알고 있어. 사실 이번 보험 사기단 소탕 작전이 얼마나 중요한지 나도 잘 안다. 최 과장의 목소리가 진지해졌습니다. 그런데 혹시 더 큰 조직과의 연결고리는 찾았나? 유리 씨는 조수석에 놓인 서류 봉투를 확인했습니다. 네, 확보했습니다. 이정철의 휴대폰에서 상당히 흥미로운 내용들을 발견했어요. 단순한 보험 사기단이 아니라 더 조직적인 범죄 집단의 일부인 것 같습니다. 실제로 유리 씨가 3명을 제압하는 과정에서 정철의 휴대폰을 잠시 확인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예상보다 훨씬 큰 조직의 존재를 확인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가? 최 과장이 물었습니다. 일단 이들 위에 형님이라고 부르는 인물이 있어요. 그리고 보험 사기뿐만 아니라 대출 사기, 부동산 사기까지 다양한 분야에 손을 뻗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유리 씨의 보고는 정확하고 상세했습니다. 역시 그럴 줄 알았어. 최 과장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요즘 이런 식으로 조직화된 사기범들이 늘어나고 있거든. 특히 혼자 있는 여성들이나 노인분들을 타겟으로 하는 케이스가 급증하고 있어. 유리 씨는 그 말을 듣고 어두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직접 나선 거예요. 이런 일들을 그냥 보고만 있을 수는 없었거든요. 사실 유리 씨가 이 작전에 자원한 이유는 개인적인 것이기도 했습니다. 한 달 전 그녀의 어머니께서 비슷한 수법의 사기를 당할 뻔한 일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행히 큰 피해는 없었지만 그때의 충격이 유리 씨로 하여금 이 문제에 더욱 적극적으로 나서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상사님, 유리 씨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혹시 이 조직이 우리가 추적하던 그 검은 손과 연관이 있을까요? 검은 손은 국정원과 국방부가 공동으로 추적하고 있는 대형 범죄 조직의 코드네임이었습니다. 다양한 분야의 범죄에 관여하면서도 정확한 실체를 파악하기 어려운 신종 조직이었습니다. 그럴 가능성이 높아. 최 과장의 목소리가 더욱 심각해졌습니다. 내가 오늘 잡은 놈들의 수법이 검은 손의 전형적인 패턴과 일치해 약자를 타겟으로 하고 여러 분야에 동시에 손을 뻗치는 것까지. 유리 씨는 이제 왜 자신이 이 작전에 투입되었는지 완전히 이해했습니다. 단순한 보험 사기단 검거가 목적이 아니라 더 큰 조직의 꼬리를 잡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럼 다음 단계는 어떻게 진행될까요? 유리 씨가 물었습니다. 일단 오늘 잡힌 놈들을 철저히 조사할 거야. 그리고 내가 확보한 정보를 바탕으로 윗선을 추적할 예정이다. 최 과장의 계획은 이미 세워져 있는 것 같았습니다. 제가 추가로 할 일이 있다면 언제든지 말씀해 주세요. 유리 씨의 목소리에는 강한 의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고맙다 유리야. 그런데 오늘 작전은 정말 완벽했어. 현행범으로 잡고 증거도 확보하고 추가 정보까지 얻어내다니. 최 과장의 칭찬에 유리 씨는 작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 한편에는 걱정도 있었습니다. 상사님, 혹시 제 정체가 노출된 건 아닐까요? 오늘 현장에 구경꾼들이 꽤 많았거든요. 그건 괜찮아. 어차피 내 공식 직책은 국방부 민간 강사니까.
그리고 이런 일로 시민들에게 알려지는 것도 나쁘지 않아. 범죄자들에게는 경고가 되고 일반 시민들에게는 안정감을 줄 수 있거든. 유리 씨는 최 과장의 말에 안도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자신의 역할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녀는 단순히 과거의 군인이 아니라 현재도 사회를 지키는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유리야, 최 과장이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오늘 일이 언론에 나갈 가능성이 높아. 각오는 하고 있어라. 네, 알겠습니다. 유리 씨는 이미 그런 상황을 예상하고 있었습니다. 전화를 끊은 후 유리 씨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오늘 하루 종일 벌어진 일들을 정리해보니 모든 것이 계획대로 진행된 것은 맞았지만 예상보다 훨씬 큰 문제와 마주하게 된 것도 사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큰 책임감을 느꼈습니다. 이런 범죄들로부터 무고한 시민들을 보호하는 것이 그녀의 사명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차 시동을 걸기 전 유리 씨는 시트 옆에 달린 707특임대 키링을 한 번 더 만져보았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기념품이 아니라 그녀가 지켜야 할 가치들을 상징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제 진짜 시작이구나. 유리 씨가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오늘의 사건은 끝이 아니라 더 큰 전쟁의 시작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며칠 후 유리 씨는 다시 평범한 출근길에 올랐습니다.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조용한 클래식 음악을 들으며 차를 몰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라디오에서는 그녀와 관련된 뉴스가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지난주 강남에서 발생한 보험 사기단 검거 사건의 후속 소식입니다. 체포된 범인들의 진술을 통해 더 큰 조직의 존재가 밝혀졌으며 현재 수사기관에서는 배후 조직에 대한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유리 씨는 라디오 소리를 들으며 작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자신의 작은 행동이 더 큰 변화로 이어지고 있다는 것이 뿌듯했습니다. 특히 이번 사건을 해결한 것으로 알려진 서모 씨는 전직 특수부대 출신으로 현재는 국방부 산하 민간 강사로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하지만 본인은 언론과의 인터뷰를 정중히 거절하며 조용한 일상으로 돌아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말로 유리 씨는 여러 언론사의 인터뷰 요청을 모두 거절했습니다. 그녀에게는 화려한 주목보다 조용히 자신의 역할을 해나가는 것이 더 중요했기 때문입니다. 신호등에 멈춰선 유리 씨는 옆 차선의 한 가족을 보게 되었습니다. 어머니가 운전하고 있고 뒷좌석에는 어린 딸이 앉아 있었습니다. 평범한 가족의 모습이었지만 유리 씨에게는 특별하게 보였습니다. 바로 이런 평범한 일상을 지키는 것이 그녀의 임무였기 때문입니다. 회사에 도착한 유리 씨는 동료들의 시선을 받으며 사무실로 들어갔습니다. 뉴스를 본 동료들이 그녀를 바라보는 눈빛이 예전과 달랐습니다. 하지만 유리 씨는 여전히 조용하고 겸손한 모습을 유지했습니다. 유리 선배, 정말 대단하세요. 후배 직원 하나가 다가와 말했습니다. 뉴스 보고 깜짝 놀랐어요. 평소에 말씀을 워낙 안 하셔서 몰랐는데 별일 아니에요. 유리 씨가 담담하게 답했습니다. 그냥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에요. 하지만 동료들은 그녀의 겸손함에 더욱 감동했습니다. 진정한 영웅은 자신의 공을 자랑하지 않는다는 것을 몸소 보여주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점심시간이 되자 유리 씨는 평소처럼 혼자 식사를 하러 나갔습니다. 하지만 길에서 마주친 사람들의 반응이 달랐습니다. 몇몇 사람들이 그녀를 알아보는 것 같았습니다. 저분 혹시 뉴스에 나온 한 시민이 동반자에게 작은 소리로 말했습니다. 맞는 것 같은데 진짜 대단하다. 다른 사람이 감탄하며 답했습니다. 유리 씨는 이런 관심이 부담스럽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기뻤습니다. 시민들이 안전에 대해 더 관심을 갖게 되는 계기가 될 수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식당에서 식사를 마치고 나오는 길에 유리 씨는 뜻밖의 사람을 만났습니다. 바로 지난주 사건 현장을 촬영했던 젊은 여성 민희정 씨였습니다. 언니. 희정이 반가워하며 다가왔습니다. 정말 우연이네요. 저 그때 영상 찍었던 사람이에요. 아, 네. 안녕하세요. 유리 씨가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언니 덕분에 제 영상이 1000만 뷰를 넘었어요. 희정이 신나서 말했습니다. 그런데 진짜 궁금한 게 있어요. 어떻게 그렇게 침착할 수 있으셨어요? 유리 씨는 잠시 생각한 후 답했습니다. 특별한 건 없어요. 다만 옳지 않은 일을 보면
참을 수 없는 성격이에요. 그리고 그녀가 잠시 말을 멈췄다가 이어갔습니다. 누군가는 나서야 한다고 생각해요. 희정은 그 말에 깊이 공감했습니다. 정말 멋있어요. 저도 언니처럼 용기 있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용기는 거창한 게 아니에요. 유리 씨가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작은 것부터 시작하면 돼요. 불의를 보고 외면하지 않는 것,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는 것, 그런 것들이 모여서 더 좋은 세상을 만드는 거죠. 희정은 유리 씨의 말을 마음에 새기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오후 늦게 퇴근길에 오른 유리 씨는 다시 같은 도로를 지나게 되었습니다. 며칠 전 사건이 벌어졌던 바로 그 장소였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평범한 일상이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신호등에 멈춰선 유리 씨는 문득 자신의 휴대폰을 확인했습니다. 최 과장으로부터 온 문자가 있었습니다. 수고했어. 내 덕분에 큰 조직의 실마리를 잡았다. 곧 더 좋은 소식이 있을 거야. 유리 씨는 그 문자를 보고 만족스러워했습니다. 자신의 작은 행동이 더 큰 정의 실현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것이 보람찼습니다. 집에 도착한 유리 씨는 어머니께 안부 전화를 드렸습니다. 엄마, 안녕하세요. 잘 지내세요? 응, 우리 딸. 그런데 뉴스 봤어. 정말 조심해야 해. 어머니의 목소리에는 걱정과 자랑스러움이 동시에 있었습니다. 걱정 마세요, 엄마. 제가 뭘 하는 사람인지 아시잖아요. 유리 씨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래도 엄마는 내가 다치지 않았으면 좋겠어. 어머니의 진심이 느껴졌습니다. 네, 알겠어요. 그리고 엄마도 조심하세요. 요즘 사기꾼들이 많다니까요. 전화를 끊은 후 유리 씨는 하루를 정리하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평범한 일상 속에서도 누군가는 다른 사람들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것, 그리고 그런 작은 용기들이 모여서 더 안전한 사회를 만든다는 것을 새삼 느꼈습니다. 밤이 깊어가는 시간, 유리 씨는 707특임대 키링을 바라보며 다짐했습니다. 화려하지 않더라도, 조용하더라도 계속해서 옳은 일을 해나가겠다고. 그것이 진정한 영웅의 모습이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의 이야기가 마무리됩니다. 여러분은 사람을 만날 때 무엇을 먼저 보시나요? 겉모습일까요? 아니면 그 사람의 진정한 마음일까요? 서유리 씨처럼 조용하지만 강한 의지를 가진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더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도 부탁드려요.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도 들려주세요. 다음에 또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